별무반이 창설된 배경은 고려 속종 9년, 날로 강성해지는 완안부와 고려와 친밀했던 여진 부족들과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완안부 세력이 국경을 긴장시키자 고려 조정은 인간과 윤관으로 하여금 두 차례의 토벌을 전개했으나 모두 패하면서 별무반 창설이 거론되었습니다. 토벌군의 패배 원인은 문종 이후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을 이어갔기에 군대의 훈련도가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해진 여진 세력을 상대로 전투를 했기에 고려군의 패전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또한 윤관은 아군의 기병력이 여진보다 규모가 작고 대기병 훈련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해서 패배했다고 분석합니다. 본디 고려가 개국한 시절에는 삼국 간의 전투로 전시체제를 유지했기에 기동성이 유리한 기병이 보병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후삼국을 통일하고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보병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전투의 방식도 공세보다 수비 위주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선 두 차례의 여진 정벌에서도 보병의 비율이 높은 군대로 여진과 싸웠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관은 숙종에게 여진 전단부대 별무반 창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노력 끝에 17만 북벌군 별무반이 탄생되었습니다. 별무반의 징집 범위는 20세 이상의 문무상관과 이서부터 상인과 노복에 이르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크게 기병부대 신기군, 보병부대 신보군과 항마군으로 나뉘었으며 이중 신기군은 말을 보유한 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말을 가진 기득권층은 전투부대로, 향말을 가진 나머지 계층은 보급부대나 신보군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상무에는 숙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신기군의 규모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마군은 사원의 노역이나 사원전에서 경작을 하는 수원승도를 징발했습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언제나 징발했다고 합니다. 사원별로 예속된 승도의 숫자는 천차만별이지만 크게는 1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궁의 고려도경에는 제가어상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가사를 입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흰 모시의 좁은 옷에 검은 비단으로 허리를 묶고 주로 맨발로 다녔습니다. 가끔 신발을 신는 자도 있었으며 거처할 집을 따로 만들어 아내를 얻고 자식을 길렀다고 합니다. 평시에는 관청의 잡물을 보거나 성과 집을 수축하는 일에 종사하다 변경이 위급하면 용감히 나아갔으며 거란이 고려에게 패배한 것은 이들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사실 형벌을 받은 복역인들인데 수염과 머리를 깎아버려서 화상이라고 불렸다 합니다. 때문에 항마군 개개인의 전투력은 평균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신보군은 말을 보유하지 않은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과거를 응시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편성시켰습니다. 이들은 별무반의 다른 부대보다 상대적으로 전투력이나 경험이 낮았기에 주로 진지구축이나 성의 축성과 수비 및 보급대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족한 기병력을 서포트함과 동시에 기병과 연계하여 여진군에 대항한 특수병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활을 사용하여 긴 사정거리로 여진군의 방어진 파괴를 담당한 경궁. 경궁보다 강력하진 못하지만 정밀한 사격으로 높은 적중력을 지닌 사궁. 노로 무장한 석공부대 정로. 강한 탄력을 지닌 큰 쇠뇌를 운용하며 적의 지휘소나 군영, 공속무기 파괴를 담당한 강로. 높은 지대에서 석전으로 아군을 지원한 투석부대 석투. 수성시 끓인 샘물로 적을 공격한 철수. 돌격대로서 적진을 교란하고 신기군이 적의 측면을 공격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도탕. 불화살로 적의 목책과 진영 및 배를 공격했으며 직접 불을 놓아 화공을 가한 발화. 군악대로서 아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후방에서 군의 진퇴 같은 신호를 담당한 대각. 아울러 특수병들의 지휘관인 도령과 부지휘관 지휘가 각 부대에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사공부대에는 도령과 지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타 부대보다 소규모이며 최고사령관 직할로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무반은 신기군,
항마군, 특수부대 등이 전투를 담당했으며 신보군은 예비대 및 보급대를 담당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려의 여진정벌 당시 여진군이 사용한 전술은 중무장을 한 기병이 적진을 무너뜨리면 이어서 군기병이 무너진 적진으로 쇄도하여 붕괴시켰습니다. 또한 매복하기 좋은 곳으로 유인하여 일시에 치고 빠지는 전술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기병 전술에 앞선 여진 토벌군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별무반의 특수병과 신기군의 연합작전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병의 대부분이 원거리 병과였으며 이는 고려군의 전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거리 병과의 전투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요새와 진지 같은 거점을 낀 전장에서 발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진정벌 중에 벌어진 대다수 전투들은 전략 거점의 진지를 구축한 뒤 돌격해오는 여진 기병을 특수부대와 보병이 막고 있으면 적의 빈틈으로 신기군이 공격하여 격파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평지전에서는 도탄과 장창부대가 원거리 병가를 엄호하고 이어서 신기군이 결정타를 날리는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산악전이나 공성전 때 도탄반 단독으로 돌격하여 전세를 역전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진정벌의 주역, 별무반은 다양한 빛과 그림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의 육성 과정에서 해이해지고 무뎌진 고려의 군사력이 강화되었으며 비록 수송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좌절되었지만 잠시나마 이루어진 영토 확장과 여진과의 치열한 혈전으로 소중한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북벌 이후 해산된 병사들은 외적의 침입 시 훌륭한 예비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백성들을 군사훈련에 동원했기에 이들 개개인의 형편은 어려웠으며 갈라수 전투의 패전과 동북구성 철수로 전쟁에서 소모된 국력을 회복하지 못한 점과 어렵게 육성한 기병은 소속된 특권층들의 군역 기피 현상으로 자연히 축소되었습니다. 별무반의 주요 전투는 항복 권유에도 석성에서 대항한 여진군을 석중경의 분전을 시작으로 결사 돌파한 석성전투, 석성 이후 이이동에서 대승을 거두고 동북구성에 초석을 다진 이이동 전투, 적중경과 10여 명의 도탕반을 필두로 이관진, 최홍종의 부대가 가한총 병목에서 급습을 당한 윤광과 오연총을 구출했던 병목구원전, 수만의 여진군이 웅주성을 포위 공격하자 오연총이 오음지령과 사호령에서 격전 끝에 여진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웅주성을 구원한 웅주성 전투, 6만 여진 대군의 공세에 이관진과 허재의 지휘로 수개월 수성에 성공한 길주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진과 치열한 혈전 끝에 동북구성이라는 기기를 떨친 17만 별무반, 이들의 피와 땀으로 여진은 고려를 넘보지 않았으며 고려에게 평화라는 값진 전리품을 선사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